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팔석입니다. 오늘 수익을 말하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사실은 알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듣고 싶은 것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수익을 창출하고 싶지만은 어떤 방법 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부화내동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디 하면 좋다더라, 또 어디 하면 어떻게 되더라 하는 풍문과 주변의 소문을 듣고 투자하는 이런 우를 많이들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많은 세상들이 물론 정보가 공유되고 오픈이 되지만은 그럴수록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원칙에 입각한 투자만이 바로 나의 성공을 담보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의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과 통해서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 부동산 수익을 말하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제가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친숙한 그런 가까이 다가가는 부동산 강의를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요. 방송 끝난 다음이든 아니면 방송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정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방송 이후에도 1:1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그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아빠 성공기.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입문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많은 그런 시련과 이런 실패의 아픔을 딛고 정말 저는 크게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하나하나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택한 것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해야만 앞으로 어떤 주변의 외세의 변수에 의해서 상황 변화가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마지막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 해서 실패를 하지 않는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동산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강의 내용을 꾸려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친숙함과 더불어 정보 공유 그리고 성공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50대 후반의 나이로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약 한 40명씩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세요. 오셔가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한번 돌아보면 알지만은 저희 50년대생들 어떻습니까? 나면서 자수성가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또 자식을 공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노후에 대한
이런 대비까지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삼중고 안에 있다 보니까 노후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90세, 100세 시대의 이 평균 수명 속에서 앞으로 3,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내 자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성공 투자 전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지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노년기를 보내느냐는 것은 결국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에게 그 기간이 또 그것이 주어진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강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제 강의 주제는 서울 2030 서울 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을 보시게 되면은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첫 시간에 2030 서울 플랜을 제시를 했는가? 2030 서울 플랜은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을 우리 이제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그 과정을 알아가면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자세 필요하다고 봐지게 되었는데요. 2030 서울 플랜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플랜의 현재의 입지, 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국토의 종합 계획이 있죠. 10년마다 한번 이루어지는 이제 4차 국토 종합 계획이 발표돼서 현재 진행 중이죠. 이랬을 때 이 국토의 종합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면 SOC라든가 앞으로의 국토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죠. 그 아래 수도권 정비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광역 도시 계획과 수도권 정비 계획 아래에 바로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이 10년마다 이루어지는 도시 기본 계획은 5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죠. 물론 그 이하도 의무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랬을 때 2030 서울 플랜 바로 2030년까지의 서울의 도시의 변화상을 바로 알 수 있는 계획이다. 그것을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내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그런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분야별 종합 계획을 반영해 보고 생활권 계획과 더불어 주요 지역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 계획과 수정 반영을 통해서 이런 짜임새 있는 서울시의 그 미래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플랜의 의미를 우리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 서울 플랜 기본 계획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가 또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이 서울 플랜이 저는 그렇거든요. 뭐든지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뭐 즐겨 하시는 스포츠가 되든 아니면 운동에 대한 이런 기본뿐만 아니라 음악을 하든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글을 알기 위해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은의 모음 자음을 알아야 되고요. 또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1, 2, 3, 4, 5, 6의 아라비아 숫자를 먼저 터득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모르고서는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요. 서울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모르고서는 부동산 투자하시면은 상당 부분 우를 범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 때문에 제가 서울 플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무엇보다도 서울 플랜은 법정 상위 계획입니다. 즉 서울시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 그래서 공무원들을 귀속하게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어떤 개발 계획을 입안하거나 수립을 할 때 이 2030 서울 플랜의 그 3도심 7광역체제 12지역 중심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입안하고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법정 상위 계획인과 동시에 20년의 장기 계획입니다. 즉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인데요. 일반인들은 먼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지만은요. 부동산은 먼 미래에 있어서 20년 뒤에 장기 계획이지만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20년 뒤에 한꺼번에 쭉 뛰나요? 아니잖아요. 20년 뒤에 이루어질 거면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르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함으로 해서 성공 투자가 당연하다. 바로 내가 그 성공 투자에 올라타게 되는 거가 당연히 100%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20년의 장기 계획인과 동시에 공간 계획과 정책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통해서 미래의 그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간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가치, 현재 서울시의 도시 공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과거를 우선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즉 1960년대 처음으로 제1차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1도심 6부도심 체제로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됐죠. 그러면서 2차, 3차, 4차 쭉 거쳐오면서 이제 2006년 202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죠. 그 전에 2011년 서울 도시 기본 계획과 더불어 2000년대를 향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예로 들어드릴게요. 바로 난지도 쓰레기장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월드컵으로 상암 운동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이때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19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상암동, 난지동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난지도 쓰레기장 매립장 때문에요. 코를 찌르게 그 근처를 지나게 되면요. 그야말로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다녀야 될 만큼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암동은 어떻습니까? 천지가 개벽이 돼서 상전벽해를 느낄 만큼 가치가 증대됐죠. 이것이 바로 기본계획의 수립이자 정책입니다. 이 삶의 질을 더욱 높풍요롭게 하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상암동이 한 예가 되듯이 미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돈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온고이지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만이 성공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거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2000년, 2011년, 2020년 그리고 또 2030년에 대한 우리가 목표 연도가 있는데 수립 연도가 보시면 90년, 97년, 2006년 그리고 바로 2030 이런 그 2014년에 2030이 확정됐죠. 이랬을 때 이 가치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상이라든가 앞으로의 서울시의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그리고 계획을 하기 위한 배경과 주요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변해온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2030 서울 플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쥐어짜가지고 그것을 엑기스로 만들어 나가면 당연히 성공 투자가 되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핵심 이슈이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바로 이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럼 2030 서울 플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선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2030 서울 플랜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무엇보다도 3도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한양도성, 기존의 한양도성이죠. 그 종로와 청계천 광화문을 위시한 기존에 요 근래 한번 가보십시오. 청계천을 중심한 광화문과 종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정말 초고층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섭니다. 과거의 구도심을 연상하시지 않고 하루가 저도 가끔씩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가치가 바로 한양도성에 대한 과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요. 또 영등포 여의도가 바로 이번에 2030의 처음으로 바로 3핵, 즉 3도심의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서남부권에 있는 이런 그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 해서 더욱 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물론 강남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이 강남 지역은요, 2개의 포인트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축은 강남대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루어지는 삼성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개발 가치가 2개의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가치가 더욱 준대되는데 3도심 7광역 그리고 12지역 중심의 이 가치를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즉 한양도성, 먼저 이렇게 띄워보시면은요, 한양도성이 되겠습니다. 한양도성은 서울 역사도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교류 기능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등포 여의도는 국제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의도가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탄생하게 되기 위해서 IFC가 이미 개관을 했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여의도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더욱 그 가치를 높여나가게 되고요. 강남은 국제의 업무 중심지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국제 업무 중심지구는 바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국제계류 복합지구의 그 중심축과 국제기구에 대한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립함으로 해서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 비즈니스 센터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이 기대 가치에 대한 더 큰 그런 미래가성을 우리가 길목 지키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발 앞서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치를 더욱 내 것으로 만드는, 한마디로 그냥 끌어와야죠. 끌어올 때 그렇다고 남의 것을 뺏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런 탄탄한 기초 위에서 진행이 돼가는 개발 계획 과정에서 나는 중간에서 길목지기 차원에서 투자를 함으로 해서 바로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그 과실을 가져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고 많이 널려있는 이런 개발 계획들을 내가 선침해함으로 해서 그 가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데 3도심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 서울 플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도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이 3개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칠판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3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3도심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자, 첫 번째가 구도심. 자, 구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의도, 영등포라고 그랬습니다. 영등포, 여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투자처의 강남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강 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에 이 가치가 증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의 허리를 자르고 있는 한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한강 종합개발, 즉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그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죠. 7개권역으로 나눠지는 이 한강 공공성 회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엎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주변 지역들에 대한 투자가 즉 바로 투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 지역으로의 투자처가 바로 우리가 투자처라고 볼 수 있고 구도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 지역으로의 투자가 바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한 투자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느끼시는 것이 첫 번째는요, 직접 투자가 있으세요. 직접 투자. 직접 투자가 있지만은 직접 투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의 방식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간접 투자. 간접 투자를 권해드리는데 왜 간접 투자는요, 소액이거든요. 이 소액, 즉 약 2천만 원서부터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8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직접 투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3도심 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기반, SOC 기반 산업에 관여하는 이런 투자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또 하나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랬을 때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2030 서울 플랜 안에서도 충분히 내가 얻을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접 투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서도 차익형과 수익형으로 또 나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접 투자 방식 또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내 투자 원칙 속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투자를 계획했을 때 거기에 맞는 투자의 패턴, 즉 머니에 대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경제적인 부분으로까지 같이 아울러서 계획을 세우셔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가 좋다 그러면 막 내 경제사정 생각지 않고 막 주머니에 끌어대서 대출받아서 그냥 몰빵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가계, 부채에 감안한 그 다음에 경제 생활에 대한 패턴을 감안한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을 직접 투자 아닌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하되 단기, 중기, 장기로 보시는 이런 투자 전략 당연히 세우셔야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의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50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줄여야만 된다고 하는 분들 또한 학자들 또한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남북으로 나뉘고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외국의 여타의 이런 부분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거기다가 우리 전후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비약적인 어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누구보다도 식견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산 비중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 안에서는 분명히 포트폴리오가 재편성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별에 대한 투자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별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비중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판을 먼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익과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차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패턴을 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우리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에 보시게 되면요.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그러면 단순히 2030만 보시면 어지럽잖아요. 그럼 과거에 어땠었는가?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0년 전으로 거슬러 보면 물론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2020 도시 기본 계획이 언제 발표됐다 그랬습니까? 바로 10년 전에 발표가 됐죠. 그랬을 때 2006년에 발표됐습니다. 2006년에 발표될 때 2025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는 1도심, 5부도심 그리고 11지역 중심에다가 53 지구 중심에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점점 한마디로 기억력도 조금 감퇴가 되고 하는데 그 운동 능력 좀 떨어지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면 어렵기만 해요.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들어가면 짜증나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도심, 7광역체제, 12지역 중심, 20곳입니다. 아, 이것도 어려워요? 예, 어려우면요. 3도심, 7광역체제 10곳만 외우십시오. 10곳만 외워놓으셔도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투자. 이 주변 지역들을 아우르고 투자에 대한 패턴 어떻게 했어요? 단기, 중기, 장기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간접 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성공한다. 왜냐하면요. 서울시는 앞으로 2030년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가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2020년 도시 기본 계획 속에는 1도심 바로 서울, 종로, 청계천, 광화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5부 도심은 용산,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상암, 수색
오늘날 상전 벽해를 이루고 있죠. 상암 수색 지역.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지역 한번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용산은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할 만큼 용산의 미래가치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영등포와 강남이 주축이 된 오부도심 체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리고 11지역 중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세판짜기를 했어요. 세판짜기인데 물론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2030 서울 플랜은 3도심 7광역시제 12지역 중심에 같이 즉 20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어렵다고 생각되면 10곳 3도심 7광역체제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셔도요.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크게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3도심 한양도성 기존의 종로 광화문 청계천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가 강남 지역이 있죠.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바로 좀 전에 보신 동그라미 3개 한강을 가운데 두고 동그라미 3개가 포진한 이것이 3도심입니다. 모든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얘를 우선으로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7광역 중심 우리 귀에 익히 알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왼쪽 여기에 보시면 자꾸 이제 어렵기만 하니까요. 서울 지역 한번 눈 감고 가만히 보십시오. 왼쪽에 뭐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상암 지역이 있고요. 그 강 건너에는 마곡지구가 있어요. 조금 더 동쪽으로 오게 되면 용산이 있죠. 그 아래쪽에는 구로 디지털밸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창동상계 지역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청량리 왕십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강을 건너서 내려오면 잠실이 있어요. 바로 이 7곳이 7광역체제. 자, 좀 전에 말씀드린 3도심 그리고 7광역체제를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도심, 9도심, 즉 종로, 청계천, 광화문. 자,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 있습니다. 이 3도심세의 7광역체제, 상암, 마곡, 구로디지털, 용산, 창동상계, 청량리, 왕십리, 잠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외우셔도요. 사실은 절반은 성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무데나 투자를 하셔가지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묻지마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투자해야 성공한다. 그 성공이 또 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3도심 7광역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지하셔야 절반의 성공 이상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이랬을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림이 없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기초의 튼튼함을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7광역체제의 12지역 중심을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림으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그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뚜렷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기에는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 있습니다. 여기가 3축, 즉 3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도심이 있는데 이 3도심에 7광역체제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광역체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인데요. 먼저 상암수색, 그리고 마곡, 구로디지털,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상계, 그리고 잠실로 이루어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7곳이 바로 7광역체제. 나머지 12지역 중심, 즉 연신내, 목동, 신촌, 마포공덕, 봉천, 사당, 동대문, 미아, 망우, 성수, 천옥일동, 수서, 문정 같은 경우는요 12지역 중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외우시면 너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3도심 7광역체제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셔도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게 어떤 것? 바로 한강이다. 그랬을 때 이 한강의 개발 가치를 또 가져가셔야 된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강에 대한 한강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것을 강의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고 현재 오늘 강의하는
바로 2030 서울 플랜에 한강종합개발을 얹으면은 투자처가 보여요. 점점 눈에 보여요. 그리고 3강이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얹어보시면은요. 눈에 뚜렷이 어떤 지역이 투자처구나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를 무료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설명들을 쭉 하거든요. 하면 오셔가지고 아 여기가 투자처네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의 튼튼함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처를 공략하고 이왕이면 남들 두 배 벌 때 나는 3배, 4배, 5배를 벌면 되잖아요. 또 남들은 그야말로 옆걸음치면서 힘들 때 나는 룰루랄라 쉽게 단순화해서 이런 것들을 보물해서 더욱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세계 경제가 어쩌고 국내 경제가 어쩌고 이거는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이미 경기의 흐름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교육열이 워낙 높고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은 습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강을 진행하면서 바로 2030 서울 플랜을 진행해 드리는 것도 바로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경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미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동산 그런 그 정보 지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보시게 되면은요, 이 가치를 우리가 도심권 축전 지역,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뭐냐면 3도심이에요. 7광역 체제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도심 안에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9도심, 종로, 광화문, 청계천 지역에 하루가 다르게 새 빌딩들이 들어서고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때 나는 어떻게 주변 지역에 간접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것도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높은 투자 수익을 내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미래가치 1번지라고 볼 수 있는 용산과 그리고 신당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한 가치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용산과 신당동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구도심의 중심축에 바로 언저리, 한마디로 간접 투자 지역임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영등포 여의도예요. 물론 영등포 여의도는 3도심의 핵심축이기도 하지만은요, 영등포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준공업 지역이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전 서울시에 있는 전체 준공업 지역의 30.8%가 전부 영등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지역은요,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는 곳들이에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치에 대한 가치가 남다르다. 영등포 역 앞에 보시면은요, 상업지역 중심으로 놓고 보시면은 30년, 50년 전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요 근래에 들어와서 타임스퀘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새로 신축이 돼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기존의 건물들에 대한 노후, 당연히 개발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3도심 중에 강남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경제 1번지이자 미래의 대한민국의 먹거리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도심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한 축, 바로 반포동이 되겠습니다. 이 반포동은요, 어떤 곳이냐면 단기, 중기, 장기의 시세 차익을 크게 높여가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2년 내지 3년의 단기 차익, 4년에서 5년의 중기 차익, 그리고 7년에서 10년의 장기 차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개발지에 내가 투자를 할 때 10년 뒤에 2배, 3배 얻는 것보다는 2, 3년 뒤에 2배 얻는 것이 훨씬 투자 수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기 투자하면 2배, 3배 남아요. 언제? 20년 뒤에 수익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최소한 두세 배가 되려면 5년, 4년 안에 투자 수익이 실현되는 그 가치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런 지역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반포동이다. 두 번째는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은 어떤 곳이냐고?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그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에 있으면서도 단순히 미래의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언제 됩니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뒤에 실현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투자해놓고 그때까지 손 빨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수익을 얻으면서도 그 수익이 계속적으로 드래곤볼이 돼서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치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치동 같은 경우는요, 어떤 곳이냐면 단기로, 중기로, 장기로 투자 수익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거예요. 강남은 두 축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곳이다? 강남대로 축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축이다. 이랬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그 중심 축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두 곳이 반포동과 대치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기대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려요. 2, 3년의 단기 투자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중기, 장기,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차익형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매달 수익이 나와야만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연령대별 투자 패턴을 설명드릴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떤 수요가 많다 그래서 크게 공급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과 부증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내가 잘 활용을 하면은 그것은 누구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대체 상품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은요,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희소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놓고 볼 때 첫 번째 간접 투자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간접 투자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접 투자에는 직접 투자에 대비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간접 투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보시면은요,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항상 부딪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 투자는 2년에서 3년의 단기 투자인데 2년에서 3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냥 이거는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2, 3년에 가격이 오를 수 있으려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이래야 돼요. 그러면 자, 2, 3년에 짧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바로 이주가 진행되는 곳들에 내가 미리 들어가요. 이주가 예상되는 곳에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떤 곳이 있을까? 작년 말 이후로 강남만 예로 들겠습니다. 강북 지역에도 많아요. 재개발 지역 같은데. 그렇지만 강남만 예로 들어도 강남의 빅3 재건축 지역들이 있잖아요. 바로 강동구의 고덕둔촌, 강남에 있는 개포지구, 서초에 있는 반포지구, 이런 지역들이요. 올해만 이주가 진행되는 것이 2만여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대들이 주변으로 가면 사람들은 속성상 멀리 이사 가지 않잖아요. 주변에 등지를 틀 때 바로 이런 단기 투자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탁탁탁탁 나와요. 고덕둔촌에 이주하면 어디? 개포지구가 이주하면 어디? 반포지구가 이주하면 어디? 바로 이런 지역들이 바로 내가 가서 미리 길목지기 귀찮아서 말도 그냥 탁 박아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미리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서 선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중기입니다. 중기. 이 중기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시세 차익이 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4년에서 5년의 기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5년의 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어떤 것이냐? 과연 그것이 어디냐? 서울 지역에 이런 것들이 보면 4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 바로 교통여건입니다. 전철 노선 확충되고 신설되고 도로망 확충되고 신설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철 9호선 연장, 그리고 새로 연장 노선이 되는 곳이 있죠. 바로 8호선 연장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세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올 연말이면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착공이 되죠. 이랬을 때 그 주변 지역으로는 계속적인 땅값, 집값 상승은 당연하다. 시작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 4, 5년 뒤에 그야말로 두 번의 가격 상승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중기의 시세 차익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10년.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개발계획이에요. 서울의 강남만 놓고 봐도 국제유로 이렇게 복합지구,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와 더불어 지상구간의 개발, 그리고 뭐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내가 누리려면 장기 투자.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왕이면 하나의 호재가 아니고 2개, 3개가 병합되면 더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투자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강에서 설명드린 기초에 충실하자.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함으로써 그 기초 위에 강한 주춧돌을 우리가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안 치고 지붕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탄탄한 집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 안락하고 쾌적한 집이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과실을 흠뻑 안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투자에 있어서요. 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미나가 진행이 되던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세미나에 오셔서 부동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진행하든 아니면은 개인 상담을 진행하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기초에 충실하고 그 위에 단기, 중기, 장기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첫 번째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리는 곳에 해야 돼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것은 기술이고 파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만큼 이 파는 것에 집중해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사야만 환금성이 높아지고 그 환금성, 팔린다는 말은요. 그야말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 같은 지역의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해도 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들, 이왕이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수익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 꼭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사고 치고 나서 상담하러 오세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먼저 전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료 상담이니까 상담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그냥 가서 막 달려가서 덜컥 일 저지르고 와서 이거 어떻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잘못하면 어떻고 잘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매우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냉철한 판단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현하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내가 결정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물론 내가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옆에 좋은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활용하세요. 정말 내가 법률적으로 부족하다면 좋은 변호사 활용하시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좋은 부동산 전문가를 옆에 두시고 또 주식을 하고 싶으면 좋은 주식 전문가를 옆에 두시면은요. 성공 투자 굳이 내가 힘들지 않아도 한 발 앞서
성공 실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길게 가는 겁니다. 이제 노후 은퇴 세대들의 이런 가치를 앞으로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가 끊임없이 강의를 주제로 삼아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성장하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함께 활짝 웃는 그날이 될 수 있는, 우리 노후 풍요롭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 저 또한 마찬가지로 힘이 나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로 활짝 웃는 그런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욱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과 또 열과 성을 다하는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고요.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공투자 한 발 더욱 바짝 당기고 성공투자 더욱 빨리 이루실 수 있도록 바로 그날까지 우리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